가게 문을 닫으려던 저기 순간 반찬집 나는 별로예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 반찬집 가지 마요. 위생도 별로고 재료도 저기 오래된 반찬집 거래요. 별로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50년 친구 최미자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고 시험 전날 밤마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 내 결혼식에서 누구보다 크게 울어주던 친구.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손을 잡고 밤새 곁에 있어주던 사람. 그 친구가 지금 내 반찬 가게 앞 골목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음식 맛도 별로예요. 괜히 갔다가 돈 버리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보다 더 차갑게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왜 미자가 저런 말을 하지?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친구가 내 삶을 무너뜨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감정이 미움도 배신도 아닌 자격지심이라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순간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 반찬집 가지 마요. 위생도 별로고 재료도 오래된 거래요. 겨울 저녁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지요. 남포동 골목은 해가 지면 금세 어두워집니다. 가게 간판 불빛과 멀리 시장 쪽 네온이 얼룩처럼 번져요. 저는 한 손엔 열쇠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방금 씻어둔 국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뒷문 쪽에서 바람이 스며들어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차갑게 울렸어요.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낯선 말을 하는데 발음이 너무 또렷해서 더 무섭지요.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뚜껑을 덮다 만 반찬통이 손끝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잠깐이면 끝낼 일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골목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간 가게 앞 가로등 아래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두툼한 패딩 모자, 목도리 사이로 보이는 인매. 말할 때마다 턱이 살짝 올라가는 버릇.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봐온 얼굴이었지요. 그 사람은 제 50년 친구 최미자였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라는 말이 목 안에서 맴돌았지요. 미자가 누군가에게 고개를 기울이며 또 말했습니다. 맛도 그냥 그래요. 괜히 돈 아깝게 쓰지 마요. 그 순간 가게 안에 따뜻한 공기가 한꺼번에 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국물 냄새, 간장과 마늘 향이 섞인 익숙한 냄새가 갑자기 낯설어졌어요. 저는 문을 닫지도 못한 채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지요. 머리는 하얘지고 손은 차가워지고 심장만 크게 뛰었습니다. 저는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이지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은 이 골목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네 반찬이라고 크게 써붙였지만 사실 거창한 가게는 아니에요. 가게 너비는 성인 두어 명이 지나가면 꽉 찰 정도입니다. 냉장고 하나, 반찬 진열대 하나, 김치 담는 통들.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오전엔 반찬을 만들고 오후엔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이 뜸해질 무렵이면 바닥을 닦고 뒷정리를 하고 다음 날 준비를 하지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남편이 떠난 뒤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람 소리가 필요했고 제 손이 움직여야 마음도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엔 반찬을 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동네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이었지요. 정숙 씨는 손맛이 살아있어요. 그런 말이 쌓이면서 가게가 됐습니다. 저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꾸준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아프던 시절에도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몸이 움직였지요. 병원비가 무서웠고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속이 시렸지만 저는 올 시간을 뒤로 미뤘습니다. 오늘 할 일을 먼저 하고 밤에 조용히 숨만 쉬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미자도 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서로의 결혼식에 갔고 아이들 돌잔치도 함께 했지요. 기뻐할 때 웃어주고 힘들 때 어깨를 내어주는 사이. 저는 미자를 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믿었어요.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미자만큼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미자가 제 가게 앞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골목으로 나가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물어보는 것. 미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무거워서 공기 속으로 떨어질까 두려웠지요. 미자의 표정은 가로등 빛에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인지 굳은 얼굴인지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골목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문턱까지는 갔지요. 손잡이도 잡았고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밖의 공기가 너무 차가웠고 제 안쪽은 더 차가웠습니다. 미자야 하고 부르면 그 순간부터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컥, 철컥.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기장판이 따뜻한데도 발끝이 시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미자의 목소리만 맴돌았어요. 재료 오래된 거래요. 위생이 별로래요. 그 말들이 자꾸 제 가게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덜컹하고 울렸지요. 그 소리에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다음 날 새벽에도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도 마음이 무너질 때도 시장은 늘 열려 있고 물건은 늘 쌓여 있더군요. 저는 배추를 만져보고 두부를 고르고 멸치를 한 줌 집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올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날은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상인 아주머니가 정숙 씨 얼굴이 왜 그래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잠을 좀 설쳤어요. 가게에 돌아와 반찬을 만들 때도 저는 자꾸 문 쪽을 봤습니다. 누가 들어올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안 들어올까 봐 그게 더 무서웠지요. 소문은 바람처럼 퍼지니까요. 한번 스치면 끝입니다. 저는 김치통을 닫을 때도 뚜껑을 2번 눌렀습니다. 위생장갑을 더 자주 갈았습니다. 바닥도 평소보다 더 오래 닦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깨끗하게,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점심 무렵 미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그 미자인지 아닌지 헷갈렸지요. 미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말끔히 말려 있고 입술에는 옅은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귤 한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마치 어제는 아무 일도 없었지라고 말하듯이요. 정수가 나왔다. 저는 반찬통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2명 있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목구멍이 뻣뻣해졌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지요. 그래. 어서 와. 뭐 살 거야? 미자는 웃으면서 진열대를 훑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제 가로등 아래의 얼굴과 겹쳐 보였어요. 미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뭐가 맛있어? 여기 멸치볶음은 좀 짜지 않아?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제 담근 거라 간이 좀 셀 수도 있어. 원하면 덜 짠 걸로 골라줄게. 미자는 아니야, 됐어 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은 손은 빠른데 가끔 간이 들쭉날쭉하더라. 그 말에 손님 한 명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지요. 웃으면 제가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반찬을 담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집게가 통에 닿아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미자는 반찬을 몇 가지 사면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가게가 잠깐 비었을 때 미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수가, 너 요즘 장사 진짜 잘 되더라. 그냥 그래. 아니, 그냥이 아니라. 손님이 끊이질 않던데? 저는 미자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관심과 축하가 아니라 뭔가 날카로운 게 섞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웃고 있었지만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야, 너 어제 여기 앞에서 뭐 했어? 미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굳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는 더 확신이 생겼어요. 미자는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나? 무슨 소리야? 내가 들었어. 여기 가지 말라고. 미자는 손바닥으로 계산대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버릇도 어릴 때부터 그랬지요. 마음이 불편할 때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정수가, 너 요즘 예민하다. 장사 잘 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나 보네.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제가 들은 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는 돌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꾹 눌러 말했습니다. 미자야, 내가 너랑 싸우고 싶어서 묻는 거 아니야. 그런 말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그래. 미자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지요. 미자는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야, 내가 그런 말을 왜 해? 너랑 나랑 사이가 어떤데? 그날은 그 말로 끝났습니다. 미자는 귤 봉지를 놓고 갔고 저는 그 귤을 손도 못 댔습니다. 봉지 안에서 귤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손님이 확실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가게가 텅 비는 날이 생겼지요. 원래는 학생들이 김치 좀 더요 하며 들락거렸는데 그날은 아이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진열대 위 반찬을 바라보았습니다. 뚜껑이 닫힌 반찬통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마치 저를 모른 척하는 것 같았어요. 동네 마트에서 만난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동네에서 말이 좀. 무슨 말이요? 그 사람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정숙네 반찬이 재료를 싼 걸 쓴다. 위생이 별로다. 그런 소문이요. 저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 눈앞이 살짝 어지러웠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럴 사람이에요? 손님은 머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그래도 소문이 났으니라는 기색이 분명히 있었지요.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따라 얼어붙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들은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에서 두 사람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지요. 저는 반찬통을 정리하다 말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문, 최미자 씨가 먼저 얘기했대. 아, 그 사람? 정숙 씨 친구라는? 응, 오래된 친구라던데. 그래서 더 믿음이 간다나 봐. 그 말이 제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친구라서 믿음이 간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남이 하는 말은 흘려듣는 사람도 친구가 하는 말은 믿습니다. 친구의 말은 사실처럼 굳어져요. 저는 문 뒤에 서서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미자를 떠올리면 분노보다 먼저 서늘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고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미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 요즘 왜 이렇게 손님이 없냐?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 없었지요. 대신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갈등을 피하면 더 크게 터진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미자야, 소문 내가 냈지. 미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크게 웃었습니다. 야, 너 진짜 왜 그래? 내가 너를 왜 망하게 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지요. 왜냐고? 나도 그게 궁금해서 미치겠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미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눈가가 굽고 입술이 얇아졌습니다. 미자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 요즘 잘 나간다고 사람을 무시하냐?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어? 무시 안 했으면 왜 그렇게 당당해? 왜 그렇게 여유 있어?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당당한 게, 제가 여유 있는 게 죄가 되는 것처럼 들렸지요. 저는 한 박자 늦게 깨달았습니다. 미자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었다는 것을요. 미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더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시작했잖아. 근데 너는 가게가 잘 되고 나는 뭐야? 저는 그제야 미자의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게 있었습니다. 허무함, 서러움,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비교. 미자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만 잘 되는 꼴을 내가 어떻게 그냥 봐. 그 한마디가 가게 안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가게 한가운데서 서로를 찌르고 있었지요. 저는 그 순간 이 갈등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자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저는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요. 다만 분명한 건 이제부터는 소문이 아니라 사람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뚜껑이 닫히는 소리마다 어떤 관계가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칼은 번쩍이라도 하지만 소문은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등을 찌릅니다. 그 뒤에는 피가 나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 겨울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가게는 하루가 다르게 조용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늘 들리던 비닐봉지 소리, 학생들 웃음, 사장님 김치 좀 더요 하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냉장고 모터가 도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지요. 반찬통 뚜껑을 열 때마다 오늘도 남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음식은 정직하게 만들면 된다고 믿었는데 손님은 음식만 보고 오는 게 아니더군요. 사람들은 말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쁜 쪽으로 기울면 한 번 떠난 발길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꼼꼼해졌습니다. 재료 영수증을 모아 파일에 끼웠습니다. 김치용 배추는 날짜를 적어 라벨을 붙였습니다. 위생장갑은 더 자주 갈았고 머리망도 새로 샀습니다. 하수구 트랩까지 뜯어 닦았지요. 누가 봐도 이 집은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건 누군가가 던진 한마디입니다. 어느 날은 단골이던 아주머니가 가게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들어오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고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르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지요. 손님이 줄어들수록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제 자신을 더 고립시켰습니다. 혹시 내가 진짜 뭔가 잘못했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억울함이 아니라 이상하게 죄책감 같은 게 따라붙었습니다. 소문이 사람을 흔드는 방식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미자는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직접 본 건 2번뿐이지만 들은 건 10번이 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슬쩍 귀띔해줬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 그 미자 씨가 그러더라고. 너 요즘 장사 잘 되니까 재료를 막 쓴다고. 그 말이 제 속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참다가 결국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미자가 받았습니다. 왜? 미자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뭐 할 말이 있어? 그 목소리에 이미 방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소문. 내가 냈지.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 진짜 웃긴다. 내가 왜 내 소문을 내? 그럼 누가 해? 동네 사람들이 다 내 이름을 말해. 동네 사람들 말이 다 진짜냐? 너 장사 안 되니까 남 탓하는 거야. 그 말이 저를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목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히 말했습니다. 남 탓하는 거 아니야. 나 하루하루 버티는 거야. 너만 아니면 나는 믿고 싶어. 믿고 싶으면 믿어. 나 바쁘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바랐던 건 사과였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이라도 아니야라고 확실히 말해주는 것이었을까요? 미자의 마지막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너 장사 안 되니까 남 탓하는 거야. 그 말 속에는 제 삶을 평가하는 시선이 있었지요. 친구가 친구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경쟁자가 경쟁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후 늦게 위생 점검이 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평소에도 청결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점검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겁나게 만듭니다. 무엇을 찾아내기 위해 오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니까요. 저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고 가게 구석구석을 또 닦았습니다.
손이 빨라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졌지요. 점검 나온 직원은 차분했습니다.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고 유통기한 표시를 보고 조리대 상태를 살폈습니다. 저는 옆에서 연신 네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네요. 다만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차 나온 겁니다. 민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원이요? 어떤 민원이요? 직원은 난감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냥 위생이 걱정된다는 내용이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가게에 의심을 공식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소문이 행정이 되는 순간 가게는 더 흔들립니다. 손님들은 점검 나왔다더라는 말만 듣고도 발길을 돌립니다. 문제는 없었어도 이미 이미지가 생깁니다. 저는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게 앞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위생 점검 결과 이상 없음. 딱 그 문장만 적었습니다. 손으로 정성껏 썼습니다. 그러나 종이 한 장으로 사람 마음을 돌릴 수는 없더군요. 누군가 지나가며 아, 점검 나왔었나 보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는 게 오히려 더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억울함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지요. 그리고 그 주말 미자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사람이 많은 시간에 왔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이 서너 명 있었습니다. 미자는 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 괜찮아? 점검 나왔다며? 가게 안 공기가 순간 굳었습니다. 손님들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봐, 내가 맞았지? 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자야, 여기서 그런 말하지 마. 미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점검 나왔잖아. 문제 없었어. 문제 없으면 다행이지. 근데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그 말을 하면서 미자는 손님 쪽을 힐끔 봤습니다. 그 시선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미자는 지금 제게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하지? 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자야, 너 도대체 왜 이러니? 우리 사이가 이 정도였어? 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반찬 봉지를 쥔 손이 멈췄습니다. 미자는 입술을 꾹 다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 지금 나한테 소리치는 거야? 소리치는 게 아니야. 묻는 거야. 묻지 마. 너는 너 잘 살면 됐지. 나까지 챙길 여유가 있어?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미자를 버린 적이 있었나요? 제가 잘 살기만 했나요? 저는 오히려 미자가 힘들 때마다 밥을 해주고 반찬을 싸주고 돈이 없다고 하면 몰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미자는 마치 제가 죄인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분명히 자격지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고 종이 풍경이 덜컹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로 손님들은 더 빠르게 줄었습니다.
몇몇 단골은 아예 안 왔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면서도 이걸 누가 사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손끝의 막까지 흔들었습니다. 반찬은 마음으로 하는데 마음이 흔들리면 맛도 흔들리더군요. 저는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소문이 제 삶의 중심까지 침투한 겁니다. 그 밤 저는 가게 뒤편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지는 못했습니다. 옆집에 들릴까 봐서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어깨만 떨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마음이 더 무서운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 밥벌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무서웠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돌아서면 세상은 금세 좁아집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소문을 막으려면 더 깨끗하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소문이 시작된 곳을 마주해야 합니다. 저는 미자를 직접 만나서 끝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잃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미 반쯤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 삶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미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은 뒤에도 바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지요. 이미 금이 간 관계를 손으로 더 벌릴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반찬은 하루만 지나도 맛이 달라지고 월세는 날짜를 어기면 바로 독촉이 옵니다. 저는 버티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이번엔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굳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찾아갔습니다. 미자가 사는 아파트는 가게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현관 앞 복도는 조용했고 계단창으로 겨울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에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담았지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싸우러 가면서도 저는 끝까지 친구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웃으며 만났던 시간을 한 번쯤은 붙잡고 싶더군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미자는 잠옷 위에 두꺼운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눈밑이 퀭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말 힘든가 보다 하는 생각이 스쳤지요.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흔들렸으니까요. 뭐야 여기까지 왜 왔어? 미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기하자. 오늘은 끝을 내야겠어. 미자는 한숨을 쉬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어딘가 눅눅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빨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지서가 몇 장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오지요. 사람의 삶은 물건으로 드러납니다. 미자는 저를 소파 끝에 앉게 하고 자신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 그 테이블이 마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보온병을 꺼내 유자차를 따라줬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차 좀 마셔. 미자는 컵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 차 마실 기분 아니야. 저는 컵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소문 너 맞지? 미자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생 민원도 점검 나오게 한 것도 너지. 미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미자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툭 내뱉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 말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야 하는데 이상하게 목이 잠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미자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 테이블만 바라봤지요. 그러다 갑자기 웃었습니다. 웃는데 그 웃음이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왜냐고? 미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너는 모르지. 너는 모르잖아. 뭘 몰라. 내가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갔는지. 미자는 테이블 위 고지서를 손으로 툭 쳤습니다. 이거 봐. 전기세, 관리비, 카드값. 나 요즘 밤마다 이걸 보고 잠이 안 와. 저는 그제야 미자의 집 공기가 왜 눅눅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눅눅해진 공기였습니다. 미자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남편 사업 망했을 때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위로하려고. 위로? 위로는 배부를 때 하는 거야. 미자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허공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남편 보내고도 가게를 일으켰잖아. 사람들이 너 반찬 맛있다고 줄 서잖아. 너는 그래도 살아갈 이유가 있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자는 제 좋은 결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도 집 팔았어. 병원비 때문에. 알아. 미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더 싫었어.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더 싫었다고?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결국은 괜찮아졌잖아. 근데 나는 계속 망가져. 그 말이 미자의 진짜 말이었습니다. 미자는 자신이 불행한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일어선 게 괴로웠던 겁니다. 그게 자격지심이지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내 자리가 더 초라해 보입니다. 미자는 그 초라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내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했어? 미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망하게까지는 모르겠어. 그냥 내가 조금만 힘들었으면 좋겠더라.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조금만 힘들었으면이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눌렀지요. 그래야 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자야, 그건 나를 죽이는 말이야. 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억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뛰던 미자. 시장에서 과일을 나눠 사던 미자. 제 남편 장례식장에서 제 등을 두드리던 미자. 그 미자가 지금 제 앞에서 내가 힘들었으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간극이 너무 커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잠시 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자야, 너 나한테 화난 게 아니지. 너 자신한테 화난 거지. 미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대답이었습니다. 미자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숨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참는 울음이었지요. 울음은 참을수록 더 아프게 나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불쌍하다는 마음과 이 사람이 무섭다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도 무너졌던 사람이야. 근데 남을 끌어내리면 너는 더 깊이 내려가. 미자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요. 미자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정수가? 나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마지막 흔들림이었습니다. 저는 미자의 없음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존심, 스스로를 바라볼 힘. 그게 없는 사람은 남을 바라보는 눈이 독해집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보온병을 다시 닫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자야, 내가 너를 도울 수는 있어. 근데 내 삶을 망가뜨리면서까지는 못해.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민원 넣은 거 가능하면 철회해. 미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철회하면 내 가게가 다시 살아? 완전히는 아니겠지. 그래도 더는 상처를 늘리지 말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오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미자를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하기만도 어려웠습니다. 그게 오래된 친구의 무서움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봤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도 그 불빛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미자는 단순히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미자는 제 삶을 증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제 가게까지 지키기 위해 더 큰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셔터 손잡이가 차가웠지요. 전날 미자 집에서 나왔던 말들이 밤새 제 귀에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었으면 좋겠더라. 그 말은 잠을 깨우는 알람처럼 눈을 뜨자마자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셔터를 올렸습니다. 철컥, 철컥. 금속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가게 안은 늘처럼 국물 냄새가 돌았지만 마음은 늘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줄 세우며 손끝에 힘을 줬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자꾸 자신에게 말했지요. 그때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걸음이 들어왔습니다. 단골이던 박순자 아주머니였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분이라 저는 반가움보다 긴장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진열대를 천천히 보고 제 얼굴을 한번 살폈습니다. 정숙 씨, 나 사실 말이야.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나도 소문 듣고 며칠 못 왔어. 미안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거지. 근데 어제 들었어. 점검 이상 없었다면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됐네. 소문이 무섭지 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사람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 위로 같으면서도 서늘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한번 흔들리면 이유를 잘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기보다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가게 앞에 작은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오늘 만든 반찬, 재료 입고 날짜 표기 라고요. 누가 보든 제가 숨길 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단골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요. 그래도 사람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저는 숨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미자가 정말 민원을 철회했을까? 또 다른 말을 하고 다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끈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 주말 미자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골목 끝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눈은 붉었습니다. 미자는 가게 문턱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가나 잠깐만. 저는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원 관련 확인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종이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철회했어. 내가 넣은 거. 저는 종이를 한번 보고 미자를 봤습니다. 미자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항상 입이 먼저 나가던 미자가 오늘은 말보다 눈이 먼저 흔들렸지요. 왜 이제야? 제가 묻자 미자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가 무서웠어. 어제 집에서 밤새 생각했어. 내가 너를 끌어내리면 내가 올라가는 줄 알았거든. 미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아니더라. 더 깊이 내려가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받으면 마음이 풀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지요. 특히 생계가 걸린 상처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자야, 우리 예전처럼은 어렵다. 미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알아. 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그거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그 말이 처음으로 사람 같았습니다. 변명도 없고 공격도 없고 비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미자의 자격지심이 어디에서 왔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자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가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 삶을 지키면서 내 마음도 지키는 선택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가끔 밥은 먹고 가. 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여기서 밥 먹어도 돼? 손님 없을 때만. 저는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선은 차가운 것 같지만 때로는 사람을 살립니다. 선이 없으면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미자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지요. 그날 미자는 조용히 국 한 그릇을 먹고 갔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도 영영 끝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미자가 나간 뒤 저는 가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에서 따뜻한 물기가 올라왔고 겨울 햇빛이 바닥에 길게 누웠습니다. 저는 문득 숨이 한결 편해진 걸 느꼈습니다. 미자가 철회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비교의 판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저는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닫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남이 부럽다고 내가 작아지는 건 아니다. 남을 끌어내린다고 내가 커지는 것도 아니다. 골목 밖에서 아이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하고 부르는 소리도 들렸지요. 저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러나 전보다 단단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